규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나 그런 장벽 같은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규제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돼서 시장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건축 설계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설계도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규제는 과연 기업의 적인가 아니면 동맹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의 규제 지형도를 보면요, 딱 이 그림처럼 극과 극을 달립니다. 어떤 산업은 갑자기 수많은 규제가 막 쏟아져서 촘촘하게 묶이는가 하면, 또 다른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감독 없이 사실상 방치되기도 하죠. 이런 비상식적인 불균형,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규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환상, 그러니까 일종의 고정관념부터 깨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규제는 단순히 기업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의 권력을 다시 나누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기는 아주 정교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노리는 진짜 목표는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업 설계입니다. 규제라는 도구가 어떻게 시장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규제는 그냥 통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장을 키울지, 또 어떤 기업을 보호할지 결정하면서 산업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인 셈이죠.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마치 체스판에 말을 놓듯이 누가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지 정하고요. 또 저울질하듯 소비자와 산업, 둘 중 누구의 이익을 더 우선할지 결정하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산업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설계 과정에 대기업들은 어떻게 참여할까요? 재밌는 건 그들은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활용하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은 규제를 무조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제는 아주 좋아하죠. 왜냐하면요, 잘 만들어진 규제야말로 경쟁자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자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기업들은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단순히 로비 같은 걸 넘어서 훨씬 더 구조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첫째, 전문가 그룹이나 산업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객관적인 목소리로 포장해서 전달하고요. 둘째, 정부의 설계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이나 수수료 인상 같은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데이터 제공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시장 분석 자료나 해외 사례 같은 것들, 겉보기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원하는 특정 결론을 뒷받침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기업의 전략이 다 녹아있는 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는 모든 기업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규제라도 어떤 기업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고요. 또 다른 기업에게는 경쟁자를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제들을 한번 볼까요? 최소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복잡한 보안 인증, 장비 테스트 기준,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인력 기준 같은 것들이요. 겉으로 보면 다 소비자의 안전이나 서비스 품질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 결국 자본과 인력을 충분히 갖춘 기준의 대기업들 뿐이거든요. 그 결과 똑같은 규제가 막 시작하는 신생 기업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지만 기존의 강자에게는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한 성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규제 설계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을 설계해온 한국 경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책의 변화는 그냥 단순한 변수가 아니에요.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걸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지각 변동인 셈입니다. 이제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규제를 둘러싼 이 복잡한 논쟁에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흔히 규제 논쟁은 작은 정부가 옳으냐, 큰 정부가 옳으냐는 식의 이분법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규제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그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설계는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설계도가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 그 설계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경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꿰뚫어보는 가장 날카로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